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요즘 2명의 아줌마 애인을 두고 있어요. 이런 걸 두고 여자복이 터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40대 과부인 희정이 아줌마와 미숙이 아줌마예요. 두 아줌마하고 저는 합의하에 셋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요. 이야기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사랑을 나눌 때도 셋이 함께하고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인데요. 평범한 남자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두 아줌마와 동시에 연애를 하게 되었는지 가끔은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요. 희정이 아줌마는 아주 섹시하고 적극적인 편이고요. 반면 미숙이 아줌마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스타일이라 함께하면 너무 만족스러워요. 두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 저는 마치 황제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줌마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 두 아줌마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데요. 하지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디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두 아줌마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죠. 얼마 전에는 아줌마들하고 신나게 놀고 온 다음 날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했던지 수년 만에 코피를 흘려보기도 했어요. 저는 코피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고는 씩 웃고 말았죠. 시골 촌놈인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두 아줌마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대학은 서울로 오게 되었지만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배를 타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바다와 밀접하게 지냈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죠. 저는 3형제 중 막내예요. 두 형 모두 아빠를 따라서 배를 타는 일을 하고 있죠. 아빠나 두 형들은 조금 억센 편이기는 해요. 배를 타는 게 정말 고단한 일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항할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혹은 며칠씩 바다 위에서 조업을 해야 하거든요. 장시간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체력 소모도 큰 편이고요. 크고 작은 부상을 늘 달고 살기도 하죠.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가족들이 싫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아빠나 형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죠. 대학을 가야지만 도시로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늘 저는 도시 생활을 막연하게 꿈꿔왔고 그 중에서도 바로 서울에 정착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형들은 배를 타고 돌아와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볼 때면 종종 뒤통수를 때리면서 공부가 재밌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조금 했던 저를 응원해 주기도 했죠.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대학에 가겠다는 막내인 저를 다들 응원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도시로 나가보겠다는 일념으로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냈고 저는 농어촌 전형의 혜택까지 받고는 꿈에 그리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집에 알리던 날 가족분들이랑 친척분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죠. 별건 아니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대학에 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2년간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제 마음에 들었고 재미있었어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하고 강남이나 신촌에 구경을 다니기도 했고요. 미팅 자리에 나가보기도 했죠. 물론 촌스럽기 그지없던 저는 미팅에서는 늘 찬밥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저의 대학생활 추억이 되어 주었죠. 그렇게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고 이후에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자취를 하다 보니 기숙사에 있을 때보다 돈이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하기 시작했죠. 아빠랑 형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어부가족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힘이 좋고 몸도 좋은 편이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에 주말이면 택배 상하차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난리였지만 저한테는 그닥 어렵지 않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도 제가 힘쓰는 걸 보고는 장사 체질이라면서 놀라는 눈치였죠. 그러다 졸업할 무렵이 되면서 취업을 해야 하다 보니 저는 4학년 때는 학점 따는 일과 취업 준비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대학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서울 정착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취업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좀 괜찮아 보이는 일자리는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력서를 가려서 넣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그 무렵 고향집에는 취업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학교 부근이어서 월세가 꽤 나가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고요. 저는 결국 생활비용을 줄여보자는 생각에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바로 희정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같은 빌라 3층에 살고 있는 희정이 아줌마는 오며 가며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늘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요. 몸에 달라붙는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처음부터 희정이 아줌마랑 아는 체를 하고 지냈던 건 아니었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나는 듯하고 접점이 없는 듯해서 몇 번 마주치기는 했지만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죠. 저도 그 무렵에는 서울 생활을 몇 년 한 상태라 이웃이어도 본체만체하는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에서 두어 달쯤 살게 된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쯤 집에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빌라 현관 앞에서 희정이 아줌마가 큰 박스를 몇 개 옮기고 있더라고요. 혼자 끙끙대면서요. 구두를 신고 혼자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말을 걸어봤죠. 짐 옮기시는 거면 도와드릴까요? 라고요. 아줌마는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저에게 눈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3층까지 박스를 옮겨드렸고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희정이 아줌마와 안면을 트게 되었죠. 짐을 옮겨다 드리자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지하 사는 총각이죠. 같은 건물에 살아도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오늘 고마웠어요.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순간 그럴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내려왔어요. 꾸벅 인사를 하고요. 박스를 나르면서 낑낑대는 아줌마 숨소리며 아줌마의 화장품 냄새가 조금 야릇한 기분이 들었고 그냥 그날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 화장품 냄새가 어찌나 강했는지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는데도 그 냄새가 계속 코끝에 남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희정이 아줌마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아까 박스에 보니 무슨 서류 같은 게 가득하던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오며 가며 아줌마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 동네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잔뜩 챙겨왔었나 봐요. 아줌마는 저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얼버무렸죠. 그 말에 아줌마는 부동산에 와서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취업 준비도 해야 했고 아르바이트도 있고 하니 시간 될 때 가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아줌마랑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아줌마는 간혹 저에게 연락을 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주말 같은 날 부동산 손님이 겹쳐서 오면 저에게 매물 안내를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집을 보여준 손님이 계약을 하게 되어서 아줌마에게 수고비를 받기도 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꽁돈이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르바이트가 없는 주말이면 희정이 아줌마를 따라다니기도 했고요. 아줌마가 바쁘면 제가 혼자서 부동산 손님 응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줌마랑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아줌마는 매물 홍보용 사진을 찍으러 간다면서 저랑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어느 날은 아줌마랑 단둘이 돌아다니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빈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아줌마는 혼자 빈집을 돌아다니고 하면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제가 같이 다니니 든든하다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아줌마랑 밥도 같이 먹고 어느 날은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참 가까워졌죠. 아줌마는 몇 년 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면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둘 있는데 고향에 있는 친정집에 맡겼다고 했고요. 썸씽이 생긴 그날도 그렇게 아줌마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줌마는 구두를 신어서 발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등에 업히겠냐고 물어봤죠. 그만큼 아줌마랑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아줌마는 까르르 웃더니 거절하지도 않고 바로 제 등에 업혀왔어요. 아줌마의 물컹한 몸매가 그대로 느껴졌죠. 저는 아줌마를 들쳐업고는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줌마 엉덩이가 제 손에 닿았는데 참 기분이 묘했죠. 아줌마는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를 업어준 게 제가 처음이라면서 제 등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좋다고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줌마는 제 손을 잡고는 자기네 집에 같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냥 헤어지기 서운하다면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조금 더 하자면서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어서 아줌마를 따라서 올라갔죠. 아줌마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팠다고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본인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저는 아줌마 옆에 앉아서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줌마는 너무 좋다면서 바닥에 그대로 엎드렸죠. 저는 침대 위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줌마의 다리를 천천히 주물러주기 시작했죠. 스타킹을 신고 있어서 촉감이 너무 매끈하고 좋았어요. 아줌마는 너무 시원하고 좋다면서 기절할 것 같다고 교태를 부려왔죠. 그렇게 한참을 아줌마 다리를 주물러 줬어요. 아줌마는 제 손아귀 힘이 엄청나다면서 받아본 마사지 중에 최고였다고 엄지를 축혀 세웠죠. 그러더니 자기 옆에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누워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아줌마 옆에 나란히 누웠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어요. 그때 아줌마가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 너무 좋다면서 자고 아침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줌마는 천천히 제 품으로 파고들었죠. 그렇게 그날 저는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네요.
희정이 아줌마는 젊은 저를 감당하지 못해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절정을 느끼고 말았고요. 사랑을 나누던 중간에는 잠깐만을 외치면서 숨을 돌리기도 했죠. 그날 이후로 희정이 아줌마는 완전히 저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보고 힘이 장사라면서 몸이 돌덩이 같고 다부지다고 감탄을 하기도 했죠. 40대 후반인 아줌마는 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여리여리한 타입이었어요. 사랑을 나눌 때면 절정을 느끼면서 바들바들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제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무슨 말을 막 더듬거리기도 했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한 건지 물어보면 아줌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같이 웃어버리기도 했죠. 그렇게 희정이 아줌마와의 연애를 한참 이어가던 중이었고요. 어느 날 아줌마는 뜬금없이 제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랑 처지가 비슷한 과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부러워서 안달이 났다고 했죠. 자기가 집을 구해준 걸 계기로 친해져서 수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사람이 참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그 아줌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미숙이 아줌마라는 그 사람은 사진으로 봐서는 엄청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아줌마들끼리라서 그런지 온갖 이야기들을 다 나눴나 보더라고요. 젊은 제 체력을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며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저는 미숙이 아줌마는 만나는 남자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죠. 미숙이 걔는 은근히 낯을 가리고 그래서 남자 못 만난 지 꽤 됐을걸? 그 이야기에 저는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미숙이 아줌마도 불러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의 그 말에 미숙이 아줌마는 잠자리에서 어떤 스타일일 것 같냐면서 저에게 요상한 질문을 하기도 했죠. 제가 여자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얌전해 보이는 듯 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날은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다음 주에 희정이 아줌마가 미숙이 아줌마를 정말로 데려왔더라고요. 같이 저녁 먹고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미숙이 아줌마랑 썸씽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요상한 관계를 인터넷에서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처음 만난 미숙이 아줌마는 희정이 아줌마랑은 다른 타입이었어요. 사진에서처럼 수수하고 얌전해 보이는 이미지였고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죠. 미숙이 아줌마는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내내 저를 보면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저를 똑바로 잘 쳐다보지를 못했는데요. 반면에 희정이 아줌마는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못하는 이야기가 없이 저랑 있었던 일을 막 자랑처럼 늘어놓기도 했죠. 미숙이 아줌마는 희정이 아줌마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었고 종종 저랑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살짝 웃어주기도 하는 게 제 마음을 은근히 설레게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셋이서 술도 꽤 마시고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어요. 1차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옮기려는데 희정이 아줌마가 2차는 본인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편하게 마시자면서요. 그렇게 우리 셋은 희정이 아줌마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간단히 술을 더 나눠 마시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죠. 그때 희정이 아줌마가 저보고 미숙이 어떠냐면서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저하고 미숙이 아줌마를 번갈아 보면서 야릇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희정이 아줌마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어요. 미숙이 아줌마하고도 눈이 마주쳤는데 아줌마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오자 술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고요. 희정이 아줌마는 저와 미숙이 아줌마를 잡아 끌면서 유혹하듯이 재촉했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희정이 아줌마의 리드를 따라가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네요.
저는 두 아줌마를 번갈아 가면서 사랑해 주었고요. 또 두 아줌마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기도 했죠. 제 인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너무나도 황홀한 일이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저는 잠깐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같이 있는 두 아줌마를 보고 어제 일이 기억이 났죠. 제 곁에서 잠들어 있는 두 아줌마를 보고 저는 다시 야릇한 생각에 달아올랐어요. 결국 맨정신에 저는 다시 한번 아줌마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는 셋이서 같이 나와서 해장도 할 겸 동네 식당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었어요. 두 아줌마는 저와의 그런 시간을 미리 동의를 했던 걸까요? 제 앞에 앉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아줌마는 저를 공유한 것이 어색하지 않았는지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섹시하고 적극적인 희정이 아줌마, 얌전하면서도 순종적인 미숙이 아줌마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만족스러운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침을 먹고 헤어지면서 희정이 아줌마는 앞으로 이렇게 셋이서 종종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미숙이 아줌마는 수줍은 듯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고요. 저는 어제의 그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앞으로 이 두 과부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날 헤어지면서 미숙이 아줌마를 살짝 안아드렸어요. 어제 너무 좋았다고 조만간 또 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습에 희정이 아줌마는 제 등을 때리면서 둘이서 그새 정이라도 들었냐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희정이 아줌마와 빌라로 같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 일은 상상도 못했는데 꿈만 같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세 사람이 모두 만족스러웠고 즐거웠으면 된 거 아니겠냐면서 그날은 부동산에 나가봐야 하니 나중에 보자고 하면서 제 뺨에 뽀뽀를 해주고는 돌아섰죠. 그날 점심쯤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어제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살짝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오기도 했어요. 희정이 아줌마 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체력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두 아줌마를 상대하는 건 이야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으로 며칠을 지내게 되었어요. 평일에는 주로 희정이 아줌마와 단둘이 연애를 했고요. 같은 빌라에 살다 보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합체를 위해서 만났죠. 어느 날은 제가 아줌마네 집에서 밤을 보내고 오기도 했고 가끔은 아줌마가 제 방으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에 미숙이 아줌마까지 같이 만나면서 우리는 다시 완전체가 되었네요. 미숙이 아줌마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만 여유가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셋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거하게 마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도 우리는 희정이 아줌마네로 같이 이동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랬는지 미숙이 아줌마도 그날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달려들었고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밤새 두 아줌마를 정신없이 사랑해 주었네요. 일주일 동안 혼자 상상했었던 야릇한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했고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아찔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두 아줌마와의 행복한 시간들은 몇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장사 체질에 체력이 엄청 좋은 편이기는 한데 두 아줌마를 동시에 상대하려니 살면서 처음으로 지친다는 기분을 느껴보기도 하네요. 얼마 전에는 아줌마들하고 신나게 놀고 온 다음 날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했던지 수년 만에 코피를 흘려보기도 했어요. 저는 코피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고는 씩 웃고 말았죠. 집에 체중계가 없어서 몸무게를 달아보지는 못했지만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저는 요즘 생활에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희정이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미숙이 아줌마까지 합류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두 과부와 줌마와 동시에 연애를 하게 된 이 행운이 오래오래 계속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